K푸드 열풍을 타고 미국이 김치 수출의 전초 기지로 떠올랐습니다. 한식을 논할 때는 김치를 빼놓을 수가 없죠. 최근에 수출량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외 할 것 없이 폭발적인 반응을 얻는 김치의 인기. 그런데 말입니다. 김치를 탄생시키기 위한 중요한 작업 중 하나는 바로 염장입니다. 염장을 할 때 사용되는 소금의 양은 약 2,000kg. 하루 물 사용량은 무려 200톤이나 된다는데요. 문제는 김치의 인기를 따라갈 수 없는 자원입니다. 물은 김치 공장의 필수 조건이건만 머지않아 2050년 물 부족 국가가 될 거란 분석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별한 장치로 물을 재활용할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염장수를 재활용할 신기술,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네, 김치 공장에서 쓰이는 염장수를 재활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희소식입니다. 자, 어떤 기술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양철군 대표님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자, 실제로 이 김치 공장에서 쓰이는 염장수 폐수량 어느 정도인가요? 중소형 김치 공장에서는 많은 양의 김치를 해야 하니까 탱크에 1.5톤의 소금과 염장수 약 20톤의 물을 넣어서 녹이고 거기에 배추를 넣어서 염장을 합니다. 예. 염장하고 난 물에는 질소, 인, 흙, 잔류 농약 등 이물질이 있어서 폐수 처리를 꼭 해야 하는데요. 염장수를 폐수 처리할 때 드는 물은 염장할 때 썼던 물의 10배 정도가량의 물이 필요합니다. 10톤의 염장수를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100톤의 물이 폐수 처리로 필요한 거죠. 네,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버려지고 있는 건데 이 버려지는 물을 재활용할 기술이 개발됐다고요? 맞습니다. 염장수 순환 여과 시스템인데요. 총 5번의 여과 장치를 거쳐서 폐수 처리가 될 염장수를 재사용할 수 있는 깨끗한 물로 만들어주는 기술입니다. 예, 아니 어떻게 이 폐수가 될 염장수가 깨끗한 물로 환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용한 염장수를 장치를 이용해서 1차로 0.2mm가량의 미세한 이물질을 측면으로 배출하고요. 배추 조각이나 먼지 등을 제거한 후 2차로 OH 나디칼 공법을 이용하여 물속에 있는 대장균이라든가 악취, 농약 성분을 분해합니다. 그 다음으로 나노버블 공법이라는 게 있는데 나노버블을 활용하여 초음파, 음압, 6,000도까지 올라가는 순간 고열이 발생하여 폐수가 산화 및 살균이 됩니다. 그러면 찌꺼기가 나오게 되는데 미세 거품을 떠오릅니다. 미세 거품을 걷어낸 뒤에는 물이 탁도가 막지는 않습니다. 자연 속에서도 모래가 많은 곳에서 맑은 물이 나올 수 있듯이 그런 원리를 통해서 유리구슬 수억 개를 층별로 쌓아줍니다. 그런 구슬이 더러운 걸 흡착해서 물을 맑게 내려보내는 장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공 신장의 원리와 동일하게 만들어진 특수 정밀 필터로 미세한 이물질을 제거하고요. 머리카락 한 올에 100개의 구멍을 낸 것과 같은 막을 거쳐서 고도 산화 기법으로 UV, 오존을 결합하여 살균하는데 수돗물이 번쩍거리는 물처럼 보이게 됩니다. 예, 김치를 맛있게 먹을 줄만 알았지. 김치 공장에서 나오는 염장수를 깨끗한 물로 환원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까다로운 공정들이 있었구나 새삼 놀랐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염도를 조절해서 정화할 수가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폐수가 될 염장수를 정화하고 난 뒤에도 염도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소금을 보충해주고 다시 염장수로 사용할 수 있는 소금물과 노동력이 절감이 되고 이 비용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되면은 김치 제조 공장에서 소금 사용 비용과 더불어서 물 사용료 등도 많이 절감이 될 것 같아요. 네, 전국 20여 개의 배추 김치 공장에 설치를 한 후 1년 동안 살펴보았더니 소금값만 해도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갑니다. 한 달에 중국산 소금을 사용했을 때는 750만 원 정도, 국산은 1,500만 원 정도 비용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연간으로 따져서 이 염장수 순환 여과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소금, 물, 처리 비용 등을 따져서 약 80% 정도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 1,500만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현재 사용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절임 염수를 만드는 공정이 많이 줄어들어서 수돗물 사용량도 많이 줄었다고 하고 소금 재료값과 폐수 처리 비용,
물 사용량도 절감되었기 때문에 많은 이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예, 김치 염장수를 재활용할 수 있다면 언뜻 듣기에는 이 바닷물도 짠물인데 같은 공식으로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 바닷물을 정화할 수 있다면 또 굉장한 자원을 얻는 건데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바닷물을 여과하는 해수 담수화 기술이 있습니다. 예. 담수화는 염장수 순환 시스템과는 멤브레인이 다르고 고압용이며 전 처리가 많이 들어갑니다. 네네.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예를 들면은 배추를 떠올리시면 되는데요. 배추 실뿌리가 수분을 배추 줄기에 저장해 놓는 원리가 삼투압의 현상이라고 합니다. 예. 이 배추 줄기에 있는 물을 짜내면 물이 나오듯이 해수 담수화 장치도 압력을 가하여 물만 빼내는 건데요. 해수 담수화는 60kg 이상의 고압으로 해수를 투과시켜 물과 염분을 분리시키고 담수를 생산하는 방식인데요. 여기에 일반적으로 담수 생산을 할 때 사용되는 자재보다는 10배의 여과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중공 섬유 아로막을 사용하고 내연소성 소재를 사용해서 생물 오염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현재 해수 담수화 기술은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해수 담수화를 거친 물은 식용수, 세척수, 생활용수, 농작물 재배용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우리나라에는 현재까지 사람이 사는 유인도에 472개가 있습니다. 섬 지역에는 극심한 가뭄이 오면은 식순환을 겪게 되는데 이 가뭄 상황에서도 큰 대안이 되는 게 해수 담수화 기술입니다. 현재 해수 담수화 시설이 설치된 지역은 연평도와 보령시 섬 지역 등 다양한 지역에 설치가 되어 있고 다수의 식수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이 담수화 설비가 있어서 주민들의 가뭄이 오는 시기에도 걱정 없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어서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 특수장비의 탄생이 우리나라 물 부족 현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앞으로의 목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현재 한강은 숙박 음식점에서 나오는 오염수로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의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하나하나 바꿔야 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한강 상류의 숙박 음식점에서 나오는 오염수지를 수집해 맑은 물로 만들어 세척수나 농업용수, 하천 수질 기준에 맞게 방류하는 소형 재활용 기계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가격 부담 없고 모든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 공급하기 위해 연구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물 부족 국가가 많습니다. 중동이나 아프리카에는 물 부족으로 재사용이 필수적인데요. 국내뿐 아니라 해외 물 부족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초석이 되고 싶습니다. 예, 응원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양철근 대표님과 폐수를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